말하는 시, 행복 찾는 음악. 네, 제가 얘기해놓고도 참 멋지다 싶은데요. 그림이 춤을 추고 시가 말을 하고 음악으로 행복을 찾는 공연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장애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스테이지 이음의 창작 뮤지컬 비상2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소개말만 들어도 어떤 공연인지 빨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초대석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 시각장애인 배우 유창호 씨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창호 씨는 네. 초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9년 전에 네. 이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대학 입학 앞둔 그 네. 학생으로서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오셨던 그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왜 나오셨죠?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 입시 수시생이었는데 네. 그 수석 입학을 하게 되었어가지고 네.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학과가 엔터테인먼트 중부대학교의 엔터테인먼트 학과라는 곳에 붙었어가지고 네. 그때 한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그쪽 분야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배우가 되셨어요. 되게 꿈을 반쯤 이룬 것 같습니다. 반쯤. 이 이야기는 좀 더 다시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번 뮤지컬 공연을 주최한 곳이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예요. 이거 어떤 단체인지 우리 대표님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창의적인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요. 그것을 이제 세상에 발표하면서 서로 행복한 그 힐링을 소통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 예술 단체다 그러면 생각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프로젝트 정말 재밌고 기획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모이고 끝나면 해체하는 심플한 단체입니다. 그 장애를 소재로 한 뮤지컬 제작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기획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10여 년 동안 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이 장애라는 것이 그 예술 위에서는 하나의 오브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가 예술 안에 녹아들면 정말 저희들의 이야기가 감동과 힐링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5년 전부터 조금씩 그냥 음악극 형태로 하다가요. 2년 전에 정식으로 뮤지컬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뮤지컬이라는 작업 자체가 이게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도전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뮤지컬은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또 저희 장애인들끼리만 할 수 없는 작업이고요. 몸을 쓰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또 춤이 들어가야 하고 또 뮤지컬 배우가 된다는 것은 춤도 잘해야 되고 노래, 연기 이 세 개의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장애인 배우들한테 교육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저희 그 공연에 나오는 배우들은 그래도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아주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꿈을 한 반 정도 이루셨군요. 네. 살아남으셔서. 근데 우리 김형희 대표님 말씀 중에 중도 장애를 갖게 되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지체? 네, 저는 원래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었는데요. 교통사고로 이제 목이 다치면서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저도 많이 사실 불편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동 휠체어 타고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몰랐네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런데 장애인 배우가 여러 명 출연한다고 들었어요, 이 뮤지컬에.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유형의 배우들이 함께합니까? 요번 저희 그 뮤지컬 내용은요, 3명의 장애 예술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옴니버스 형태로 이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그 테마에 그 장애인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요, 주인공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춤추는 그림은 지체장애인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시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중도 장애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주인공 배우는 우리 유창호 씨가 선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이지만 그 시대에 그 재활학교에 그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재활학교에서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분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 배우들이 연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카메오로 실제 주인공들도 출연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배우들 중에 한 분이 이 자리에 지금 계셔요. 네. 유창호 씨. 네, 우리 유창호 씨, 네. 그때도 시각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어렴풋하게는 기억나는데 9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시각장애 어느 정도세요? 네. 저의 이제 시각장애 정도는 네. 저시력 장애로서 큰 글씨나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네. 그런 물체나 글씨들은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길 건너편에 있는 뭐 건물이라든지 작은 글씨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어요. 네. 원인이 뭐래요? 저는 이제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백내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저시력 상태로. 네, 우선은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다행히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학교는 명학교? 네, 저는 대전에 있는 대전명학교에 예. 나왔습니다. 그 앞서서 대학 얘기 잠깐 했는데 수석으로도 네. 합격하고 하셨는데 그럼 중간에 전공을 바꾸신 거예요? 아, 네. 사실 그 방송에 나왔을 당시는 예. 제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같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양손에 떡 들고 어느 쪽으로 하냐. 행복한 예, 고민을. 그게 기억이 나요. 네.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네. 네, 어떻게 부모님이 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좀 더 미래가 있는 걸 좀 원하셔서 네. 같이 상의를 한 끝에 좀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엔터테인먼트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네, 네. 아무래도 그런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공연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오디션 보셨나요, 혹시? 네, 그 오디션을 이제 공개 오디션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고요. 예. 제가 이제 대표님 찾아가서 제발 좀 써달라고 이제 부탁 좀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앞에 계시는 네. 네. 이 대표님? 네. 그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대표님 느끼기 어떻게 그때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장애가 있는 분들 굉장히 다 소극적이세요. 실력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적극성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공연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여졌고요. 네. 또한 뭐 노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만 예. 더 그 전문가의 손이 닿으면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또 캐스팅돼서 주인공 자리를 여전히 꿰차고 있습니다. 네, 사실 2년 전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상에 춤을 추는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하는데 네. 시각장애인은 뭐 춤추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영상에는 정말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 내가 하면서 하는데 장애는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영상에서 춤을 추던 그 시각장애인이 유창호 씨죠.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은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14년도부터 그 춤추는 헬렌 켈러라는 단체에서 함께 그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매스컴 등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출연하기도 하였었고요. 그 이후에 뭐 다른 연극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소식의 소식을 듣고 이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댄스 스포츠 선수로도 활동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네, 저는 매년 지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남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로 예. 매년 참가하고 있고, 지금 한 5년, 6년째 지금 금메달을 계속 따고 있습니다. 자랑 좀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춤은 정식으로 배우신 거예요?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선 감독님이 계시고, 네, 전문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고 있고, 또 네. 이렇게 파트너도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네. 저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 끼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 오디션에도 뭐 적극 참가하고 대표님 찾아가서 네. 저 좀 써주세요. 네, 그러지도 않았나 싶은데, 자, 여기서 양손에 떡 들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사회복지사 뭐 이쪽으로 해보면 어떠냐 권유를 해주셨는데 끼를 발산하고 계세요 지금.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 네. 처음에는 네.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아니면 오디션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좀 반대를 하시거나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번에 이제 비상 공연을 하는데 부모님은,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직접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시겠다고 이번에 와. 그러셨습니다. 그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좀. 그렇죠. 네, 지지하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자녀들에게 이기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유창호 씨가 그런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행복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나 봐요. 네,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저 체전에 나가서 저 춤으로 계속 금메달을 따고 있고, 네, 그리고 주인공도 계속적으로 네. 꿰차고 계시고, 네, 행복하실 것 같은데, 이번 뮤지컬에서 우리 유창호 씨가 맡은 역은 어떤 겁니까? 네, 앞서 김명희 대표님께서 얘기해 네,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네, 예. 저는 이제 원래 직업군인이셨던 송병걸 선생님께서 예. 시인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은 이제 시인이 되기까지 이제 그런 일화들을 이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베체트라는 그런 이제 그런 병명 때문에, 네, 희귀질환 때문에 예. 안압이 오르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고, 또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시고 시인으로서 이제 등단까지 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은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10개의 눈이 있다. 네. 네, 이게 아주 유명한 시인데 감동적인 시였어요. 시각장애를 갖고 나니까 그전에는 눈이 2개였는데 점자를 읽는데 10손가락으로 읽으니까 눈이 10개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뮤지컬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극 중에 노래를 부르는 대목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노래도 하십니까? 네, 네. 그 좀 지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살짝 지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네. 네. 한 대목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예. 어떤 대목이에요? 사전에 좀 듣고 들으면 좋을 것 우선 같아요. 제목은 예. 이제 검은 꽃이고요. 검은 꽃. 네, 시각장애를 딱 갖게 됐을 때, 대면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햇볕 한 줌이라도 더 눈동자에 담아둘걸. 저녁 노을 한 줌이라도 동공에 더 담아둘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한 소절만 들어도 이게 오는 게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발성이나 여러 가지가 네. 딱 뮤지컬 배우 형식으로 저렇게 훈련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아트리그 팀을 결성을 하고 거의 그 아카데미 형태로 배우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 그 강사들을 모셔다가 거의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 효과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게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햇볕 한 줌이라도 좀 눈동자에 더 담아둘 걸. 저녁 노을도 그렇고. 네. 시각장애를 가기 전에 네. 좀 볼 수 있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걸. 이런 우리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 네. 그 본인이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을 하는 데에 감정이입이라 그러든지 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좀 선천적인 장애라서 네. 좀 장애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좀 적긴 하지만 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맹학교를 다녔고 또 주위에 시각장애인 분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아픔들을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명희 대표님. 네. 이 뮤지컬 제목이 그냥 비상이 아니에요. 비상2란 말이죠. 네네. 무대에 올리는 게 처음이 아닌가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기획이 됐고 네. 작년에 배우들 양성을 하고 그 데뷔 무대로 비상1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좋았던 네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성 매진이 되고 표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앵콜 공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공연이 작년에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스템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시스템을 넣어서 좀 더 저희 그 공연에 있어 장애 예술의 그 공연에 있어서 장애 예술가들 최초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3명의 장애인 배우 전업 배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따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희 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그렇지만 예술을 해서 밥을 먹고 살면 참 행복한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꿈은 또 버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해야 하니까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저희는 또 연습 시간 다 조율해서 저녁 시간에 주로 많이 연습을 하고 또 이들이 저는 그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 또 외부에 뭐 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페이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배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다 모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고맙고 또 귀한 분들이죠. 유창호 씨도 지금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실루안 복지관에 그 산하에 있는 효명 장애인 그 보호 작업 시설에서 그 대체 도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일하랴 공연 준비하랴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조절이라든지 저는 이제 그 일 말고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댄스 스포츠도 하고 있었고 이런 지금 비상 공연도 하다 보니까 서로 연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공연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공연은 우리 유창호 씨도 처음일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운 부분들 없던가요? 정말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시각장애인만 해도 전맹이 있고 저시력이 있고 또 그 중간에도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뇌병변 장애도 있으시고 척수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이게 도움이고 또 괜히 도와드렸다가 괜히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이라든지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마음을 열고 편하게 접근하고 편하게 대화로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제가 지금 쭉 그 비상2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말이죠. 내용도 첫째 의미 있고 네. 그리고 볼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시도 있고 네네. 음악도 있고. 근데 장애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라고 하면 약간 왜곡된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획자 입장에서는 공연을 홍보하는데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가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비장애인 또 장애인분의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다들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장애인 공연이라 그래서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너무나 감동과 또 계속 눈물이 났다. 그리고 오히려 장애인 분들보다 비장애인 분들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 정말 힐링이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편견을 깨는 작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배우 황정민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올해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배우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살짝 준비했는데 자, 대놓고 홍보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홍보 한번 해보세요. 1분. 네, 그 창작 뮤지컬 춤추는 그림, 말하는 시, 행복 찾는 음악, 비상2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좋은 작품입니다. 이게 저희는 VIP만 모십니다. 좌석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또 마감이고요. 크리스마스 특별 선물로 저희가 이번에 무료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거의 절반 찼거든요. 벌써? 네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힐링이 될 수 있는 좋은 작품이고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공연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작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고 네. 또 올해를 놓치면 분명 후회하실 거니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하는 공연인가? 12월 25일 그리고 26일. 크리스마스 날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네, 26일 저희가 총 3회 공연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싹 아트홀이라고 하고요. 주차가 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네. 배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배우로서요. 네. 네, 저도 지금 배워가는 단계이지만 이번 비상 공연이 저에게도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관람 오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나를 진짜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는 또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SAC 아트홀이고요. 꼭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부모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게 부모님이 오시거나 정말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시면 어느 공연 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네, 좀 더 이게 특히 가족의 이야기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마다 더 찡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5일까지 잘 준비하셔서 멋진 공연 올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오늘은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와 시각장애인 배우 유창호 씨 모셔서 창작 뮤지컬 비상2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콩으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